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술대회 카라추바 곱셈 양자회로 구현 동향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한성대학교 장경배입니다. 네, 바로 카라추바 곱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카라추바 곱셈 알고리즘은 큰 수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곱셈을 수행하게 해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네, 기본 단계는 이제 곱셈의 대상을 절반으로 쪼개주는 걸로 시작하는데, 이제 n자릿수 x와 y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m보다 작은 양수 m으로 x, y를 다음과 같이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로 보시면은 1234를 각각 2등분해서 12와 34, 5678은 56과 78로 나눠서 x1, x0, y1, y0로 곱셈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x1, x0, y1, y0로 다음과 같이 z2, z1, z0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z0에서 z2까지 구성이 되면은 곱셈의 결과로 이제 z2에다가는 나눈 수에 대해서 곱하기 이만큼을 곱해서 더해주고, z1에는 이제 10진법이니까 10의 2승, z1에는 10의 2승을 곱해서 더해주고, 마지막으로 z0는 그냥 더해주면은 카르초바 곱셈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보시면은 x1과 y1을 곱할 때 한 번, 그리고 x1, y0 한 번, x0, y1 한 번, x0, y0 이렇게 총 z0에서 z2를 구성하는데 4번의 곱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 방법에 대해서 카라츠바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면은 z2와 z0는 똑같습니다. x1, y1, x0, y0를 구성해주고, z1을 이제 더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괄호 안의 것들에서 x1, y1, x0, y0를 빼면은 원래 원하던 z1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요 괄호의 값을 구성할 때 요 z1 요 밑에 괄호의 곱셈으로 구성하면은 이 위에 괄호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히 풀어보면은 알 수 있고, 이 x1, y1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z2 값이고, x0, y0는 z0 값입니다. 그래서 즉 이런 식으로 z1을 구성하게 되면은 이제 z2를 구성할 때 곱셈 한 번, z0를 구성할 때 곱셈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괄호의 곱셈 한 번, 총 3번의 곱셈만으로 이 x, y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이제 곱셈의 횟수는 줄였지만 요 덧셈이 추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34 곱하기 5678에 대해서 카라추바 곱셈을 진행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뭐 x0, x1, y0, y1을 통해서 z0, z2를 구성해주고, z1에는 이제 x0와 x1의 더한 값, 그리고 y0와 y1의 더한 값에서 앞에서 만들었던 z2와 z0를 빼줌으로써 z1에 대한 값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z0, z1, z2가 완성되면은 네, 앞에 수식에 따라서 적절한 수를 곱해줘서 더하면은 곱셈이 완료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라추바 곱셈을 양자회로에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양자 게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왼쪽이 이제 C낫 게이트입니다. A와 B라는 큐비트가 있고, 결과값으로 위에는 이제 A에 B를 XOR한 값이 구성되고, B는 그대로 인풋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C낫 게이트는 기존 XOR 연산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토폴리 게이트인데, 인풋 큐비트 A와 B, C가 있을 때 이제 A도 1이고 B도 1이면은 C의 결과값을 반전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토폴리 게이트는 기존의 AND 연산과 동일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아니면은 C의 값이 1로 XOR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 AND 연산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게이트를 살펴보았고, 양자 회로 설계 시에 대한 요점을 살펴보면은, 이제 양자 회로를 설계할 때 중요한 점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토폴리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이 6개의 시낫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큽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큐비트의 사용 개수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제 큐비트 하나하나 늘리는 게 매우 어렵고 컨트롤하기도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큐비트의 사용 개수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와 암호를 결합했을 때 암호에서는 이제 유한체 곱셈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 유한체 곱셈은 구현 시에 최적화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자 회로에서 유한체 곱셈을 수행할 때 이제 덧셈은 앞에서 봤듯이 그 XOR인 시낫 게이트로 수행되지만 곱셈은 AND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토폴리 게이트로 수행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폴리 게이트는 시낫 게이트보다 매우 많은 비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카라츠바 곱셈을 양자 회로에서 활용하면 이제 토폴리 게이트의 사용을 줄이고 시낫 게이트의 횟수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토폴리 게이트의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문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일반 곱셈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와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곱셈을 진행할 때 카라츠바를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서 일반적인 곱셈 회로입니다. 크기가 n인 다항식 길이의 n 곱하기 n 곱셈에 대해서 필요한 큐비트는 일반 곱셈의 경우 3 곱하기 n개입니다. 그래서 이 3n개의 구성을 보면 2n개는 이제 인풋 다항식인 f와 g, 이런 f와 g의 곱이 있을 때 곱셈의 대상이 되는 다항식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n개는 이제 곱셈의 결과가 정해집니다. 유한체 곱셈이기 때문에 n 곱하기 n의 결과에 대해서 n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곱셈 진행 방식을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한체 곱셈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크기가 2인 다항식 f와 g의 곱셈을 수행할 때 곱셈의 결과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최하위 비트는 f0고 상위 비트는 f1, g0, g1 이런 식으로 구성될 텐데 최하위 비트의 곱셈인 f0와 g0의 곱셈은 c0에 저장됩니다. 최하위이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맨 하위에 저장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f0와 g1 곱셈의 결과는 c1에 저장될 거고 그리고 f1, g0 이런 결과는 c1에 저장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기 n이 넘는 경우가 대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f1과 g1을 곱했을 때는 이제 크기 n이 넘었기 때문에 유한체 곱셈에 의해서 모듈러 연산을 취해서 기존 c0, c1 값에 더해줍니다. 이때는 시낫 게이트로 수행해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듈러 연산은 시낫 게이트로 수행할 수 있으며 각 비트 f와 g의 곱셈, 비트끼리의 곱셈은 토폴리 게이트로 수행해줍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와 같은 일반 곱셈은 사용 큐빗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n비트 곱하기 n비트의 곱셈에 대해서 필요한 토폴리 게이트 수가 n제곱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양자 컴퓨터의 회로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토폴리 게이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제 여기서 카라츠바 알고리즘에 적용시키면 몇 번의 덧셈을 추가하는 대신 토폴리 게이트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낫 게이트는 증가하지만 토폴리 게이트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폴리 게이트를 줄이는 것이 시낫 게이트가 증가하는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최적화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유한체 곱셈의 카라츠바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면 이 앞에 논문의 이제 저자는
이제 카라초바 곱셈을 효율적으로 양자 회로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카라초바 알고리즘과 같이 n비트의 곱셈에 대해서 절반 2분의 n으로 나누어 곱셈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는 되는 거는 이제 요 앞선 수식에 각 f0, f1에 더하고 g0, g1에 더한 값을 곱하는 요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만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은 이제 f0와 f1에 더하기 위한 추가 시납 게이트가 필요하고 g0와 g1에 더하기 위한 추가 시납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곱셈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줄었기 때문에 토폴리 게이트의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뒤에 간단한 회로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f0 더하기 f1, g0 더하기 g1의 값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추가 큐비트가 카라초바 곱셈에서는 소모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f0 더하기 f1 이 값을 따로 저장하기 위한 큐비트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g0와 g1에 더한 값을 저장하기 위한 추가 큐비트가 소모되는 것이 이제 단점입니다. 그래서 곱셈 회로를 살펴보면 이제 n이 3인 경우 3 곱하기 3 다항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보시면은 이제 f0, g0 각 비트에 대한 곱셈 결과는 c0 이렇게 토폴리 게이트 하나로 수행됩니다. 그리고 f1, g1도 토폴리 게이트 그리고 c1에 더해지고 그리고 f2, g2도 토폴리 게이트로 c2로 더해집니다. 이게 앞서서 이제 z0와 z2에 대한 값을 구성하는 부분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f의 요소끼리의 덧셈을 이제 시납 게이트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g의 요소도 시납 게이트로 덧셈을 수행해주고 그 결과값끼리의 곱셈을 진행합니다. 이게 앞서서 말한 중요한 그 곱셈 부분입니다. 그 덧셈을 하고 곱셈을 하는 카라초바 곱셈 양자 회로고 쭉 보시면 이제 계속 또 요소끼리 더하고 곱셈해주고 더하고 곱셈을 해주는 방식으로 곱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듈러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결과값대로 수행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제 n이 3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토폴리 게이트가 9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신 이제 시납 게이트가 추가되긴 했는데 앞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토폴리 게이트를 3개 더 줄인 게 이 추가 시납 게이트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추가 시납 게이트로 6개의 토폴리 게이트로 곱셈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초바 곱셈, 그러니까 곱셈이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되는 동향을 살펴보면 카라초바 곱셈은 큐비트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컴퓨터의 자원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토폴리 게이트의 개수를 앞서 보았듯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큐비트가 여분으로 여유롭게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에서는 카라초바 곱셈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곱셈 회로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감사합니다.